자, 이번에는 요 함수를 한번 응용을 해볼 건데, 여기다가 이런 걸 해볼게요. 일단 요거 하기 위해서 저 jQuery 하나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jQuery 저번 시간에 갖고 오는 방법 설명드렸죠? 여기다가 자, 스크립트 쓴 다음에 src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버튼 태그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버튼 태그라는 게 처음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HTML상에서 버튼을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버튼 태그를 쓰면 이런 식으로 버튼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버튼. 그 다음에 자, 인풋이라는 게 있거든요. 인풋 한 다음에 여기 타입을 버튼이라고 만드시면 버튼이 하나 만들어져요. 버튼이라고 만들어지고 밸류를 뭐 버튼 이런 식으로. 자, 근데 뭐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쓰는 것보다 뭐가 더 편해요? 버튼은 요게 쓰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솔직히. 근데 이제 이렇게 써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거는 뭐 지금 여러분들이 같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버튼이라는 걸 만들 거고, 여기다가 자바스크립트 문법에 onClick이라는 게 있습니다. onClick이라는 게 있는데, onClick은 말 그대로 뭐냐면 클릭 되었을 때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클릭 되었을 때, 즉 이런 걸 다 클릭 이벤트라 하거든요. 클릭 이벤트. 그러면 onClick은 요 버튼 이렇게 해볼까요? 그래, 버튼이 클릭 되었을 때 어떤 일을 벌여라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콘솔 로그에 여기다가 뭐라고 써볼까요? 하이라고 써볼게요. 하이.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걸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콘솔 창에 지금 센텍스 문법 에러네요. 그쵸. onClick 했을 때는 요거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큰 따옴표로 쓰시면 안 돼요. 요게 문법에서 오류 나는데 작은 따옴표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보이죠? 버튼 눌렀을 때 이렇게 하이가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얘는 뭐 이렇게 쓸까요? 콘솔 한 줄. 콘솔 한 줄이다. 자, 만약에 콘솔을 두 줄 출력하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 그냥 요거 이제 두 번 쓰면 되는 거죠. 두 번. 네, 얘는 좀 헷갈리니까 안녕이라 쓰겠습니다. 안녕 1, 안녕 2, 안녕 2.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콘솔 두 줄이 뭐예요? 자, 이거 콘솔 클리어도 써주고. 자, 그러면 클리어 되죠. 이렇게 되면 안녕 2가 나오는 거죠. 안녕 2가 두 개 나오니까 조금 그러네요. 안녕 2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저는 이렇게 쓰지 않을 거고, 어떻게 쓸 거냐? onClick 했을 때, 이게 뭘까요? 이게 뭐냐면, 내가 onClick, 즉, 요 버튼을 클릭했을 때 함수 A를 실행해줘 라는 말이에요. 함수 A. 근데 지금 함수 A 있나요? 아니죠? 이거는 지금 함수를 실행한 건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클릭되었을 때 이 함수를 실행해달라고 한 건 맞는데, 함수는 뭐 해야 된다? 선언되어야지만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선언된다는 게 뭐예요? 펑션, 그 다음에 A, 소가로, 중가로 이렇게 쓴다 했죠? 여기다가 콘솔 로그에서 그러면 안녕 3이라 하겠습니다. 안녕 3. 이런 식으로. 자, 안녕 3을 하게 되면 얘를 눌렀을 때 어떻게 된다? 안녕 3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요. 얘는 함수 B. 함수 B를 onClick 했을 때 요 함수 B를 실행해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지금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함수 안에 함수 실행을 넣을 수 있어요. 참고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야, B라는 함수가 실행되면 요 A 함수를 실행시켜줘 라는 의미거든요. A 함수. 그러면 지금 A 함수에 안녕이 몇 개 들어있죠? 3개 들어있죠? 그럼 얘 클릭하면 당연히 몇 개 나온다? 3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3번 실행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B를 클릭했을 때 이 녀석 클릭하면 안녕이 몇 번 나온다? 총 9번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함수 C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함수 C. 자, 이번에는 함수 C에다가 뭐 할 거냐면 펑션 C,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배운 jQuery를 쓸 거예요. 저는 body라는 녀석을 검색해서 CSS를 줄 건데, 어떻게?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로 바꾸겠습니다. 레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클릭되면 일어나는 일이 뭐다? 요 바디가 뭘로 바뀐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뀌는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다시 눌렀을 때 어떤 버튼, 저는 D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함수 D가 실행되면서 원래 색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 그러면 얘 누르면 빨간색으로 바뀌죠. 그죠? 얘 누르면 뭘로 원상복귀 되죠. 근데 맞춰보세요. 이게 원상복귀 된 걸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원상복귀, 그러니까 색깔을 없애준 게 아니라 기존의 빨간색이었던 색상을 뭘로 바꾼 것 뿐이에요? 화이트, 지금 하얀색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요 색상을 없애려면 요거를 어떻게 되냐면 비워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게 바로 레드를 아예 없애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강사님 화이트 쓰면 안 돼요.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없애는 거는 이렇게 쓴다라는 정도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사실 이제 화이트라고 하면 안 되고, C가 한 작업이 취소되면서 뭐가 된다? 바디 엘리먼트에 들어간 인라인 스타일 속성이 제거된다. 그러면서 원래 배경색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고요. 자, 얘를 좀 더 멋들어지게 바꾸려면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죠. 트랜지션. 얘는 뭐 굳이 이렇게 안 줘도 되는데 백그라운드 컬러 해가지고 여기다가 ES를 할게요. 이건 뭐다? 백그라운드 컬러가 바뀌는데 몇 초 걸린다? 2초 걸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클릭했을 때, 여기 아니죠. C를 클릭했을 때 이렇게 바뀌고, 그리고 C를 없앨 때 이런 식으로도 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함수 2라는 녀석을 만들어 볼게요. 당연히 얘도 없으니까 만들어 줘야겠죠. 자,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저는 요 녀석을 클릭했을 때, 얘를 클릭했을 때 색상이 계속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런 것도 써볼까요? HR은 이제 밑줄 태그인데 div 하나 만들어 놓고 자바스크립트와 jQuery 수업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걸 써볼게요. 저는 바깥에다가 let number 해가지고 0이라는 값을 넣어줄 거예요. 0.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div를 검색해서 그 다음에 css를 줄 건데, 얘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뭘로 바꾼다? 그린으로 바꿔줄게요. 그린으로 바꿔주고, 자, 또 하나 폰트 웨이트 볼드를 하겠습니다. 볼드. 자, 하나 더. 얘는 폰트 사이즈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를 클릭하게 되면 얘가 바뀌겠죠? 그죠? 글씨가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다시 한번 클릭됐을 때 요게 이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요 색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요 녀석을 나눌 건데, 우리 조건문 배웠죠? 조건문 배웠는데, 만약에 넘버를 2로 나눌 때 그 나머지가 0이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 이게 이제 뭐예요? 나눈 몫이잖아요. 그러면 넘버가 처음에는 2로 나누면 당연히 0이겠죠? 그죠? 0일 때는 어떻게 줘라? 요걸 해주는 거예요. 요 녀석을. 자, 궁금할 수 있으니까 로그에서 찍어볼게요. 넘버. 근데 지금은 당연히 뭐겠어요? 0이잖아요. 그죠? 0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건 뭐다? 요게 이제 또 한 번 클릭됐을 때 색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배경색이. 그래서 else 해가지고 배경색만 바꿀게요. 배경색만 바꿨으면 좋겠는데 골드로 할게요. 골드. 근데 이렇게 눌렀을 때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돼요. 아무리 해봤자 0이 나올 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 넘버 값을 계속 클릭할 때마다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고 써줄 수 있냐면 넘버 플러스 1이라고 써줄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넘버가 0이 맞는데, 그러면 0이죠? 0 플러스 1이죠. 그러면 0 플러스 1이 되면서 넘버 값은 뭘로 바뀐다? 1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요 함수가 실행돼요. 그러면 넘버 값은 1로 고정이 됩니다.
1로 고정이 되면서 어떻게 된다? 1 플러스 1이 들어오고 1 플러스 1. 그러면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왔다 갔다 토글식으로 되는 거라 보시면 돼요. 자, 실행해 볼게요. 변하죠? 그 다음 또 누르면 이런 식으로 1로 변했죠. 그죠? 나머지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아니라 넘버 값이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면서 이제 넘버 값이 증가되면서 마치 얘가 클릭됐을 때 버튼 하나로 뭔가를 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자,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잖아요. let 넘버를 왜 밖에다 썼냐? 요 함수 안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얘를 뭐라고 하냐면 함수 안에 선언된 변수를 지역 변수라 하거든요. 지역 변수. 그러면 이 지역 변수는 함수가 실행되면 만들어졌다가 함수가 사라지는 순간, 즉 클릭되면 딱 함수 실행되고 바로 끝나거든요. 그러면 그와 동시에 함수도 생성됐다가 사라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넘버의 데이터가 남는다 안 남는다? 데이터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눌러봤자 안 바뀌어요. 0 나오죠. 데이터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쓰냐면 밖에다 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함수 바깥쪽에 있다 해서 함수 바깥 공간을 전역 공간이라고 하거든요. 전역. 전역이 전역이 아니라 전역 공간이에요. 전역 공간. 그래서 전역 공간이라 해가지고 전역 변수로 합니다. 전역 변수.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이 변수를 사실 다른 곳에서도 다 접근이 가능해요. 그리고 뭐도 된다? 데이터가 유지가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도 줄임 표현이 있는데 이 증감연산자라 해가지고 요거는 뭐 크게 여러분들 몰라도 상관없는데 얘를 줄임 표현이 뭐냐면 넘버 플러스는 1 이런 식으로 줄였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넘버 뿔뿔 요렇게 줄였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1씩 증가한다 싶으면 얘를 쓰면 돼요. 근데 만약에 2씩 증가시킨다 하면 얘를 못 씁니다. 얘는 뭐지? 1씩 증가할 때만 쓸 수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2씩 증가하고 싶을 때는 얘를 써야 돼요. 이 녀석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감 연사를 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얘 대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짧은 코드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용해가지고 한번 바꿔봤습니다. 버튼을 이용해서 그리고 버튼과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어봤다. 참고로 이 onClick이라는 녀석은 자바스크립트 문법이고 jQuery 문법이 아닙니다. jQuery 문법은 따로 배울 건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버튼을 만들고 사용해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